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장비 12주차 공략 개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는 아직 학교에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 결정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나면 제가 공지사항이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착륙 장치 스티어링 개통입니다. 자, 강의 교재 215, 16페이지인데 앞착륙 장치 스티어링 개통은 보통은 어떤 내용이냐면 항공기가 지상 활주 중에 앞바퀴의 방향을 조절하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향 키 페달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러더 페달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가상회선을 걷을 때 이렇게 아랫부분을 밟았을 때는 러더 방향 스티어링이 되고 윗부분을 밟았을 때는 넘어가면서 이게 페달이 제껴지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형의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을 이렇게 방향키를 조절하는 레버가 러더 페달이 아니라 요만한 조그만 핸들이 있습니다. 조종석에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손잡이에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 핸들보다는 좀 작은데 핸들을 돌리면서 방향 스티어링 계통을 조절하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기들은 이렇게 손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 페달은 항공기가 지상화출을 할 때는 앞착륙장치 스티어링 헤드를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 앞착륙장치 스티어링 계통은 우리 216페이지 2-57 그림과 같이 스티어링 바퀴에서 조정되는데 이것을 조정하면 조종 케이블을 통해서 미터링 체크 밸브가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잠깐 잠겨갖고 미터링 체크 밸브는 스티어링 실린더 A와 B의 작동률을 공급 및 배출시키기 때문에 스티어링 핀들이 회전하면서 앞바퀴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스핀들이 작동됨에 따라서 오리피스 로드를 통해서 팔로우 드럼이 회전하고 팔로우업 케이블에 의해서 미터링 체크 밸브가 원래의 중립 위치로 복귀를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작동 성능을 하기 전에 잠깐 목이 잠겨서 제가 물을 한번 먹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에 실린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압축되고 다른 하나는 팽창되면서 중립 상태의 미터링 체크 밸브를 통해서 작동의 유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립 상태에서 미터링 체크 밸브의 유로는 매우 좁아서 오리피스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작동이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면서 원래 상태로 복귀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미터링 체크 밸브에 의한 심의 댐퍼 효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방금 말씀드렸던 심의 댐퍼 효과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림 아까 C에서 보면 안전 차단 밸브는 이륙과 동시에 앞착륙 장치 스트링 계통이 작동하면서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전 차단 장치가 뭐다? 이륙하고 나면 앞바퀴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좌우로 막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 기어실로 들어가다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어링 계통이 작동 안 하도록 막아주는 작동을 하는 것이고, 압력관에서 미터링 체크 밸브로 작동기가 들어가는 것도 역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항공기의 무게가 착륙장치에 실리지 않게 되므로 앞바퀴 스트레스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센터링 캠이 서로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리피스에 연결된 안전 차단 밸브 포피스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체크 밸브로 유로가 들어가서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와 같이 비상 바이패스 밸브는 앞 착륙 장치 스테링 계통이 고장났을 때 비상 릴리즈 스위치를 작동해서 유로를 또 비상 유로를 형성해주는 그런 형태다. 그럼 보시면 되겠어요. 비상 바이패스 밸브의 유로가 형성되면 두 개의 스티어링 실린더의 작동이 서로 연결되므로 앞바퀴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다 움직이니까 이때 심의 댐퍼는 역할을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항공기가 지상 활주 중에 지면과 타이어의 마찰에 의해서 타이어 밑면이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세로축이 아니라 가로축 방향으로 변형과 바퀴의 선회축이 진동으로 합성된 진동이 좌우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심의 댐퍼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노란색 밑줄 그어놨죠.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퓨즈 플러그 지난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브레이크가 사용되면 타이어가 과열돼서 파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이나 아니면 온도가 지나치면 녹아서 공기 압력을 요 퓨즈 플러그를 통해서 배출시켜줌으로써 타이어 터짐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바퀴에는 3개 내지 4개가 설치되어 있다. 퓨즈 플러그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압 계통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공기압 계통입니다. 공기압 계통. 자, 공기압 계통 일반상을 보면 뭐냐? 항공기에 사용되는 공기압은 일반적으로 대형 항공기에서 유압 계통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작동유엔 유압 계통을 작동 시 불가능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대형 항공기에서는. 그래서 대형 항공 공기압 계통, 공기압은 영어로 PNEUMATC 해서 뉴매틱이라고 표현하면 EX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뉴메릭 시스템에는 착륙 장치, 비상 작동 장치 아니면 비상 브레이크 장치, 화물실 도어 등 계통 등이 비상시에 꼭 작동해야 되는 것들만 작동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기압 계통은 누설을 허용하더라도 압력 전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공기압 계통은 무게가 가볍고 사용한 공기를 어디로 기관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시켜도 되잖아요. 깨끗한 공기니까. 물론 또 필터링 거치고 나가죠. 그래서 공기가 실내로 돌아오는 기관관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이득점이 많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58 그림과 같이 공기압을 발생시키는 어디 압축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 공기를 보급시켜주는 지상 충전 밸브, 그 다음에 발생한 공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기통, 그 다음에 압력 계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압된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수분이나 오일 등의 불순물을 분리하기 위한 수분 제거기가 있고, 수분 제거기, 그 다음에 이것도 제한적으로 더 화학 건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밸브의 종류에는, 여기 사용되는 밸브의 종류에는 공기압을 조절하는 압력 조절 밸브, 그 다음에 감압 밸브가 있고, 유압 대신 공기를 사용시켜야 하는 셔틀 밸브, 그 다음에 개통의 공기를 뺄 수 있는 공기 분리드 밸브가 있습니다. 에어 분리드 밸브. 그래서 공기압 계통은 비행 중 혹은 지상에서 온도와 압력이 조절된 압축 공기를 제공해서 냉난방, 객실 여압, 날개 앞전의 방빙, 안티 아이싱이죠. 엔진 나셀 방빙, 엔진 시동, 유압 계통의 레저버 가압, 물탱크 가압 등에서 사용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목이 잠깐 잠겨갖고. 이제 공기압 계통 압축기를 보면 공랭식 또는 이행정 피스톤식 압축기로서 보통 우리 왕복 엔진 피스톤 행정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 압축기는 기관 구동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기관 구동식이 뭐냐? 기관이 구동하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가압하는, 공기압을 가압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2-59과 같이 기관 구동식 압축기에서 공기가 가압되는 과정을 보면, 자, 구동축이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면 여기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면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때 피스톤이 아래로 먼저 내려오면 흡입 밸브가 열리게 되면서 통해서 공기가 이제 들어오겠죠. 들어오게 되면 흡입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흡입 밸브는 닫히게 되고 이송 밸브가 이제 열립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출구 밸브와 이송 밸브 사이에 공간으로 공기가 이제 이송 밸브 사이로서 공기가 채워집니다. 요 사이로. 그렇게 되면 그 후 둘 번째 행정으로 피스톤이 내려오면서
사이에 공간된 공기가 출구 밸브를 통해서 외부 공기가 실린더로 흡입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압축기는 공랭식으로서 이행정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지상 충전 밸브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충전해 줍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가동시켰을 때도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상에서는 공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작동을 해도 공기가 안 들어오고, 아니면 기관이 작동하지 않고 있을 때는 지상 조업을 위해서는 공기도 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동하지 않을 때 엔진이 지상 조업 등을 위해서 계통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그래서 지상 충전 밸브다. 그래서 이 밸브에는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서 공급되는 공기 내의 불순물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 제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분 제거기에는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나 오일 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림 221페이지 2-60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압축기와 연결되는 공기 흡입구가 있을 것이고, 공기 흡입구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기 저장통으로 연결되는 공기 흡입구, 공기 저장통으로 연결되는 배출구, 그 다음에 압축기에서 들어와서 공기 흡입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배프를 통해 이쪽으로 통해서 저장통으로 가는 배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여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드레인 밸브도 옆이 아랫부분에 있죠. 항상 수분이든 뭐 기름하고 수분이 다 차면은 공기는 항상 가벼우니까 기름이든 오일은 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밑으로 빼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있는 배풀은 수분이나 오일이 다시 공기와 혼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건조기. 화학적 건조기는 기계적인 수분, 앞에서 서분 제거기로 수분을 제거해 줬잖아요. 근데 그 제거기로도, 기계적인 제거 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수분이나 오일 등을 화학적 탈수, 실리카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겠죠. 완전히 제거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화학적 탈수제는 주기적으로 교환도 해줘야 되고, 뭐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화학적균을 한 번 더 건조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압력 조절기. 압력 조절 밸브는 공기 저장통 내 공기 압력을 규정된 범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61A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61A 그림입니다. 공기압이 지정값 이내일 경우에는 볼 밸브가, 여기 볼 밸브 있죠? 볼 밸브가 위쪽 스프링에 의해서, 여기 스프링에 의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중으로 통하는 통로를 대기중으로 나가는 통로를 닫아버리니까 공기 압축기 쪽에서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저장통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공기 저장통 내 공기압이 규정값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세지잖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볼 밸브의 볼을 스프링을 눌러버립니다.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일로 못 가고 일로 대기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체크 밸브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체크 밸브는 닫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장통으로는 일정한 압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규정값 압력 이상이 되더라도 볼 밸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일리프 밸브가 작동해서 개통을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의 압력 조절기 밸브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설명을 드린 거. 자, 그 다음에 공기 저장통입니다. 공기 저장통 그림은 아래 그림이 같은데, 공기압 계통에 필요한 압축된 공기를 저장 실린더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스택 파이프라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제거되지 않은 수분이나 윤활유가 계통으로 섞여 나가지 않도록 해서 필요에 따라서 거즈 필터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감압 밸브는 셔틀 밸브까지 있군요. 감압 밸브는 2-63과 같이 높은 압력의 공기가 흡입 플런저를 뚫려 있는 작은 공기를 통과함으로써 공기의 압력이 낮아지게 해서 저장통에 공급되는 그런 밸브다. 자, 그러면 보겠어요. 자, 흡입구를 통해서 요 플런저가 요 공간이 좁잖아요. 요 공간을 좁을 통해서 저장계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 저압계통으로 보내는 공기압이
규정값 앞서는 이 압력이 고압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밑에 있는 요 벨로우즈 지그재그 이렇게 지그재그 돼 있잖아요. 벨로우즈가 수축시키는 힘이 증가돼 압축 스프링을 여기 있는 압축 스프링을 누르게 됩니다.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 축과 여기 축 연결돼 있고 여기 축이 연결돼 있으면 얘가 내려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제껴지겠죠, 그죠? 얘 눌러지니까. 그래서 피벗 고정 피벗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제껴지고 얘는 왼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에. 그럼 얘 가운데 있는 흡입 플런저가 밀려서 여기를 막게 되는. 그래서 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 흡입구를 닫게 되죠. 그래서 플런저가 고압 공기 입구를 닫게 되면 저압계통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고압이 못 들어오게 돼서 저압은 유지되는. 그래서 다시 저압계통의 압력이 규정가 이하가 되면 플런저는 다시 또 오른쪽으로 밀려서 고압 공기 통로를 마련하여 고압 공기가 공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감압 밸브가 됩니다. 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 설명드렸는데 셔틀 밸브는 유압과 공기압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용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6-24와 같이 유압계통이 정상적일 때는 압축 공기가 공급되지 못하려 하므로 셔틀 밸브에 있는 스프링 힘에 의해서 셔틀이 압축 공기 통로 A를 막게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작동유 공급관입니다. 이렇게 작동유가 정상일 때는 공기압이 공급 안 되고 작동유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공기에 들어오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통로는 막아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셔틀 밸브가 A 공기를 막아주는 겁니다. 근데 유압계통이 고장으로 작동유 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 밸브가 통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선택 밸브는 얘는 공급관으로 안 보고 귀환관으로 가버리고 공기 저장통에로부터 공급된 압축 공기가 이쪽으로 공급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틀 밸브가 왼쪽으로 밀어서 통로 B를 닫게 되고 차단시키고 A 통로를 통해서 압축된 공기가 공급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기압계통 이번 시간 마치고요. 지금 자 12주 차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나니까 그때 기다리시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